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설명드리고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 이게 그 아까 설명했던 부분 절이보소 있었죠? 첫 번째 장에 뭐가 이 생각이 나시죠? 예? 절연 레벨을 경감시킨다. 이상정강을 경감시킨다. 보호계정기의 동작을 확실한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재빨리 소호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중성점 접지 목적, 절이보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 뭐가 있었죠?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패터슨 코일 접지, 이렇게 나오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을 할 때 뭐로 비교를 한다? 건절가보 통지, 건전상의 이상전압 상승, 절연 레벨, 과도 이상전압, 보호계정기, 건절가보, 통신선의 유도장애, 지락전류, 지락전류 크기까지 하면 좋은데, 지락전류 하면 크기가 나오겠죠. 예. 유효접지란 뭐죠? 반드시 일선 지락시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일선 지락시. 일선 지락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몇 배? 1.3배. 성간전압. 접지계수로는 몇 프로? 75%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효접지의 정의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조건이 나왔고, 장점이 나왔고, 단점이 나왔고, 이렇게 나와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4번에 우리나라 초고압 계통에서 채택되고 있는 접지 방식이 뭘까요? 직접 접지인데 바로 그게 유효접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전에 가서 보시면 옛날 같은 경우는 그 154 변압기의 1차 측의 피레기를 DS를 달아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바로 유효접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유효접지 계통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 유효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그거 DS를 집어넣지 말라고 합니다. DS를 집어넣는 순간 외부의 지락사고에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플로팅 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접지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데, 소리액터에서 리액터 값은 어떻게 되는지 WCV 해가지고 계산했던 거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계산 부분 보시면 되고, 사용택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점의 잔류전압,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수식이 어떻게 되죠? 2에는 밑에가 CA 플러스 CB 플러스 CC분의 위에는 루트의 CA 가로 열고 CA 마이너스 CB 가로 닫고 플러스 CB에 가로 열고 CB 마이너스 CC 가로 닫고 플러스 CC에 가로 열고 CC 마이너스 CA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중요한 게 곱하기 루트 3분의 V 대지전압에 비례한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딱 문제 나왔을 때 답을 쓰죠. 그런 수식들도 답안지를 쓰실 때 다 넣어주시라고요. 이거 K 값이 나와야 되겠죠? 응? 유도계수가 없으면 지질계수 0.000025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B1, B2 이 부분을 2분의 1로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거리 L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한 번만 풀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이 다음 장을 보시면은 2분의 1로 넣어줬던 부분을 자, 일선 지락시의 지락전류는 매우 크다. 이 지락전류가 기기 및 인간에 대해서 줄 우려가 있는 장애 3가지.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된 대책, 지락전류를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 뭐냐? 중성점 접지 계통에서 기계에 미치는 영향 있을 테고, 인간에 미치는 영향 안전 쪽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관연도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장애 방지 대책. 유도장애 종류가 뭐라고요?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정전유도의 정의. 그렇죠. 일단은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정전유도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면 송전선로의 영상전압과 통신선 간의 상호 커패시턴트의 불병형에 의해서 통신선에 정전적으로 유도되는 전압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 때 문제가 된다. 평상시 때 상호 정종 용량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13번 중성점 접지 방식과 전자유도장애의 관계. 왜? 지락전류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자유도장애는 지락시 사고전류에 의해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를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폐선의 차폐효과, 차폐계수 어떻게 되죠? 1- ZS가 나오든 Z12가 나오든 밑에가 Z12 넘버 1 해가지고 넘버 2 S 하든 S12를 하든 하고 그 위에가 Z1S, Z2S가 나와주시면 된다고요. 몰라도 이게 써줘야 된다고. 나중에 이상전압에 이렇게 외워주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 E2 플러스 Z2 플러스 Z1분의 전압일 땐 또 뭐가 들어가는지, EZ2인지 EZ1인지, 그 다음에 EA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 이제 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워졌을 때 나중에 답안지 쓰시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 송부형 해가지고 6장 걸 미리 해놨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보시면 중성점 접지 방식을 비교를 한다. 거기서 지락 고정 전류하고 고장시 전이 상승. 이거는 일선 지락에 관련된 부분이죠. 직접 접지된 장단점이 뭔지 이런 거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요. 유효 접지 의미 조건 이건 25점입니다. 무조건. 근데 10점짜리로 나오면 10점짜리를 쓰는 겁니다. 의미하고 조건을 써라. 그럼 아까처럼 쓰시고 조건 쓰시면 됩니다. 그때는 수식을 다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X1분의 R0가 1보다 작거나 X1분의 X0가 3보다 작거나 그 내용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성점 잔류전압 뭐였죠?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중성점에 나타나는 전압의 잔류전압이다. 그 잔류전압의 발생 원인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예? 상호 정전 용량의 불균형 딱 나와야죠. 그냥 뭐 정상 상태 뭐 이런 부분 하시면 뭐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상호 정전 용량의 불균형에 기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답안지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살을 더 붙이시면 좋은데 가장 요점적인 걸 먼저 생각하고 거기다 생각을 해서 더 살을 붙여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전 유도 장애의 영향 대책, 중성점 접지 방식, 삼상 4선식의 장단점 비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책에 나왔죠? 이런 그림. 이런 거 써주시면 된다고요. 접지 방식의 종류. 그래서 그림 그려주시고 비교, 건절 가부 통지로 이제 하겠죠. 예? 건절 가부 통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써줄 때 아까는 표현은 어떻게 돼 있었죠? 최대, 최소 이런 내용밖에 없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식으로, 그림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선지락시 이상전압. 일선지락시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복잡하게. A자석 마이너스 Z0분의 2Z1분의 여기까지 또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더라. 요거까지 유도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답만 나와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부분은 여기에서 요렇게 나온 거는 요 수식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요 수식이 나옵니다. 다 아는 사람은 답안지를 다 봐도 외웠다는 얘기죠. 이거는 결국 예. 유도까지 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시간이 남으면 옆에 유도를 하십시오.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 유도하는 거는 여기서 이게 나와서 이 수식에서 요게 나와서 여기서 지금 X1분의 R0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상에서 1.3배를 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요 조건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 조건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게 X1분의 X0가 0, 1, 2, 3이라는 게 요 범위 내에서 1.3배가 넘어가지 않았고 그 이상부터는 1.3배가 넘어가더라. 그리고 요 곡선이 더 되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x1분의 r0가 0일 때는 이렇게 가고 0.5일 때는 이렇게 되고 뭐 1일 때는 이렇게 가고 2일 때는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얘가 점점 올라가더라. 처음에 할 때는 0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0.5일 때는 조금 더 올라갔죠. 이렇게 왔고 0일 때는 이렇게 되면서 얘가 좀 더 올라왔죠. 그거보다 이제 조금 요 1일 때는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2가 되면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1.3보다 커지면서 요 범위도 1.3배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두 조건에서 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요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1.3배라는 게 상규 대지전압에 대한 파고치. 용어들이 좀 어렵죠? 상규 대지전압 나오면 애자에서도 나왔죠? 상규 대지전압에 애자연의 개수 결정할 때 몇 배? 3.5배에서 4배 나오죠? 이런 것들이 또 필기에 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이런 용어들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들을 써주셨을 때 조금 더 점수를 더 받으실 수도 있겠죠. 요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1, 2 값을 계속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아까처럼 그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걸 옛날에 이제 계산했던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 방식의 지락전류하고 전위상승 측면으로 지락전류, 전위상승이니까 IG하고 전압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을 IG하고 이런 부분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일선지락시의 건위상승. 요거는 이제 고장전류 계산할 때 요걸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벡터드로. 압류라고 해서 설명드렸죠? 압류,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압류가 들어온다고 얘도 이제 압류가 들어온다고 압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애우다 보니까 이제 벡터도로 애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거꾸로적으로. 저희가 왼전 오버를 해가지고 화살 쏘고 이제 화살에 대한 활촉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뒷면에 대한 모양인지 점을 찍고 X를 찍고 해가지고 방향을 애웠듯이 걔네들도 그런 식으로 애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0.866 해가지고 성간 단락시의 86.6%만큼의 전압 상승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일선 지락시하고 이제 비교해서 삼상 단락시하고 성간 단락시, 일선 지락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수치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래서 1.732만큼 올라간다. 아까는 0.866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접지 목적 뭐라고요? 근데 여기는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죠. 뭐죠? 절통보안이었죠. 절이보소 절통보안. 예? 이제 생각나시나요? 요거는 장단점일 때, 직접 접지했을 때 장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절통, 절이보소, 절유, 절통보안.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예? 여기는 일으킬 수 있다. 예?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일어나죠. 직접 접지할 때. 보게 동작이 확실하죠. 개통 안정도는 악화가 되겠죠. 지락전류가 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이제 보시면 이제 또 틀려지죠. 그 안에서는. 예? 키워드를 해가지고 이건 개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놨습니다. 이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절연협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다. 절연협조가 나오면 뭐라고요? 항상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접지계수, 여유계수 해가지고 피레기 전격전압 산정 방법까지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도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고속도 차단, 고속도 재폐로 시간들이 중요하다. 지락전류를 흘릴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765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154는 3사이클 이제 22900은 5사이클입니다. 차단기가. 왜? 걔가 그만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끊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765 이상이 가게 되면 이제 사이클들이 더 빨라지겠죠.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유효접지 의미 종류가 있는데 유효접지 정의는 어떻게 된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써보니까
154를 루트 3으로 나누거나 각상의 대지전압을 뭐 75%한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수식으로 더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유접지 조건. 아까 이런 것들도 그림 그려주면 좋죠. 일선 지락전류니까 뭐가 지락이 낮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락전압에 대한 전압이 VB하고 VC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VA하고 VB에 대한 전압 부분을 계산을 하니까 여기 부분이 나왔다. 그거 부분을 계산하면 요게 나온다. 예? 여기 요 정도는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쪽으로 넘어오는 단계를 풀어주시는 거는 힘들고 요 정도는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1, 2, 3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1.3배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쉽습니다. 요건 뭐라고요? 나중에 요 수식은 요거까지는 봐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답안지에다 요것만 쓰시는데 요 줄도 요 두 줄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림 0일 때는 이거 0.5일 때 하나 더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쓰게 되면요 이게 0인지 이게 1인지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리는 게 0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어디 기준을 잡고 그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을. 기준을 잡고 그랬으니까 걔가 0. 그 다음에 그랬으니까 2.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럼 0, 1, 2, 3 x1분의 x0이니까 0, 1, 2, 3 알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0에서 1 사이, 0에서 3 사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장단점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감저량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표로 하더라도 전달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뭐 이 그림 그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선비 TL 뭐라고요? 선로 애자, 송전선로 애자, 선비 CB, 예? 근데 애자, 그 다음에 T, TR, LA 이렇게 나와있죠. 잔류전압에서는 얘가 EN이라고요. 나머지 발생원인은 영가 불충분, 대지정용량 불균형, 상호 대지정용량 불균형 이렇게. 근데 세 가지 부분이 있다. 정상 상태하고 과도 상태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원래는 이제 아까 제가 상호정정량의 불균형이지만 정상 상태에서는 상호정정량의 불균형, 과도 상태에서는 삼상 개폐기가 동시 개폐 불가할 때 개폐가 안 된다는 건 아까처럼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도 상태에선 단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주셔야 되는 게 딱 맞는 답안이고 그런 것들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면 최소한 대지정정량의 불균형은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 나온다고요? 2분의 1하고 뭐 2분의 3, 루트 3 나온다고 그랬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승 나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 12자승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CA 자승은에 마이너스 CA 12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까 여기서, 아까 여기 부분까지는 다 나왔죠? 여기서 이제 2분의 1, 2분의 루트 3에 이제 자승을 해가지고 씌우다 보니까 1이 나온 겁니다. 4분의 4가 돼가지고. 예? 요걸 곱하니까 뭐 CA, CB,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온 거고요. 요걸 이제 곱하다 보니까 CB에 대한 4분의 1이 나오고 CB에 대한 4분의 저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나온 거고요. 또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잔류전압의 방지 대책은 연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연가는 뭐냐? 회전식과 점퍼식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을 더 그려줬죠. 하나 그림을 더 그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전달 효과가 크다 이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선지락시가 발생했을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압, 정전유도 장애의 영향과 대체. 예? 여기는 이렇게 답을 써주시라고요. 유도장애는 뭐냐? 예?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뭔가를 방해하는 게 유도장애다. 근데 유도장애 발생 원인은 요인은 이런데 전력선하고 전기철도나 이런 쪽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유도장애 분류는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정전 유도의 유도 전압을 할 때는 좀 더 이제 내용들을 그림도 그려주시고 등가회로도 그려주시고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유도 전압도 산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파워풀하게 쓰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기본서를 좀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들어가야지만 맥락을 이해를 하는 거니까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할 때도 먼저 조치를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전설로 정전유도 장애, 정전유도의 방지 대책. 그러면은 정전유도 장애 부분 이격거리 증대, 차폐선과 차폐선 사이의 시설의 설치, 연가를 철저히 시행. 연가가 가장 큰 방법인데 나머지 내용들 차폐 효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들을 더 많이 늘려서 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내용들이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직접 접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고저항 접지로 많이 가고 있다. 또 일부 계통에서는 정전을 하지 않으려고 비접지 계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지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써주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3상 3선식, 3상 4선식에 대한 비교, 장점, 단점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다 중성술 접지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괜히 잘게로 그림도 그려가지고 접지 릴레이가 확실하게 동작한다. 지락줄리가 커졌을 때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채용 조건. 일선 지락시 타고 있어도 계속 송전이 가능하다. 예? 직접 접방 장식을 채택하는 이유. 그러니까 일선 지락시 전압 상승이 작다. 이런 부분 전용 강도가 높다. 단절연이 가능하다. 이런 보호계지 동작이 확실하다. 개폐서지가 제한이 된다.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의 단점. 단점이라는 건 사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거기에서 차단기가 그 대전력을 차단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그랬죠. 지락 전류, 고장 전류가 크기 때문에 기기 소손 위험이 커진다고 그랬죠. 전자유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전력선과 통신선에 대한 대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옆에다 대책들을 같이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절연, 저감절연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IL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준 충격 파형으로 계산하는데 1.1분의 1.5V 154 해가지고 최저 전압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런 전압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또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60, 750, 650 해가지고 요 기준에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유접지 정의. 사고 죄고 위의 성간 전압,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의 최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식으로도 정의를 했죠. 접촉에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유효접지의 정의할 때 일선 지락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그려놨죠. 그리고 거기서 이런 수식이 나왔다.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런 조건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선 편피 계유충차 해가지고 보호계정기의 동작이 확실하고 선로 및 기계 질환이 용이하고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고 피레기 가격이 싸지고 계유충차 계통의 가정 정도가 저하되고 유도장애가 커지고 충격이 커지고 차단 횟수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유효접지의 조건 나왔을 때 25점짜리로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20점짜리로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를만 쓰시면 10점. 키워드에 그림 그리고 뭐 하면 13점, 15점, 17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꾸 해서 키워드 자체가 안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아무리 잘 써도. 키워드를 자꾸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유효접지 계통. 요거는 이제 일선 지락전류하고 3상 단락전류 B는 최소 6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유도장애 원인. 유도장애다 보니까 통신선 측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C, 여기 있는 제로인데 C 제로를 해놨죠. 어떤 건 CS, 어떤 건 C2로 해놨습니다. 그런 걸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전자유도장애. 이런 그림들, 책에서 봤던 그림들 다 갖다 씁니다. 책에서 봤던 그림들 다 갖다 씁니다. 다 그림들 갖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쓰시면 되죠. 예? 절연변압기니까 절연변압기 이렇게 써주시면, 배류큐 같은 건 여기서 하나를 더 맞춰주면 되죠. 사폐선륜, 뭐 이런 것들. 유도중화 트랜스, 이런 것도 잘 모르겠지만, 중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이오드를 해가지고 뭔가 맞춰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도 CS 내지 C2가 나와 있습니다. CS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CS죠. CS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적이니까. 접지 방식의 원리 특징, 오메가 C분의 나오는 부분 있죠. 3오메가 C분의 WL. 얘가 L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W로 나니까 3오메가 자성 C분의 1이 되겠죠. 그런 것들. 예? 여기 이제 3분의 XT가 빠진다는 건 변압기 리액턴스를 고려했을 때는 변압기에 리액턴스 성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한전 같은 경우는 변압기 리액턴스 성분을 0.65짜리를 쓰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변압기 임피던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소리액트에다가 탭을 줘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L값을 조정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수용가축에서는 소리액트 부분이 없죠. 그냥 저항 접지를 갖다 달아놨다니 그죠. 공진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항으로서 그냥 줄여지는 부분이니까. 장단점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했었죠. 보선변피, 계유충차 뭐 이런 내용들 나올 거고요. 합조도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겠죠. 과보상, 부족보상. 부족보상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어제 잠을 좀 별로 못 자가지고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제가 어제 갔다 오느라고.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 이런 것들도 이 전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요거 아까 보셨던 3.91 똑같죠? 예. 가끔가다 이제 교재가 틀렸거나 이게 부분이 교재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답안지 쪽인 틀린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200km 아까 뭐 여기 나왔죠? 여기 R하고 X인데 이거 딱 보시면 이 문제 보는 순간 벌써 답이 딱 나와야죠. 예, 84.4, 예? 예? 843.7. 많이 보다 보면 딱 나온다는 얘기죠. 문제가 똑같이 나오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응용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력공학 연습이라는 책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왜? 이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나중에 C12B를 가르기 힘드니까 기존에 이럴 땐 나와있던 그 부분에 검증되어 있는 자료로 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전압이 얼마가 정도가 나왔다고요? 843.2가 나와서 나중에 전압이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여기는 등가이로 같은 것도 하나 더 그려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9,000 부분이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여기 아까 했던 부분이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84.3에다 843.2를 넣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요 정도의 전압이 계산이 되더라. 이런 것들도 조금 걸리죠. 보시면은 예? 기본적인 내용들 여기도 25점짜리를 쓰실 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뭐 소리액터가 뭐다 이런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주시고 써 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공간이 남을 텐데 나중에 와서 뭐 그림을 더 그려주시든. 왜냐하면 얘를 25점짜리를 쓰기 위해서는 똑같이 답안지만 쓴 거하고 예?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쓴 거하고는 점수 차이가 납니다. 예. 답안지가 딱 맞았다고 해서 25점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때는 한 20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도 나도 답안지를 쉽게 쓰면은 그럼 딱 보고 차별화되는 답안지의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쓸 때는 항상 정의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등가 에러들을 보시고 BIL 2.2가 뭐라고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한 호스에 대한 비율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상형주파하고 네임펄스 아까 충격비하고 같은 겁니다. 충격비하고 개념이 같은 건데 이것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필에게는 이제 충격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 재충상 방송 내 가지고 있었죠. 필에게 제한전압에서 충격비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이
피레기가 이상전압이 이렇게 딱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형주파는 이렇게 있겠죠. 상형주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여유를 줘서, 예? 상형주파 방정개시전압의 정의죠. 요게 보통 한 1.5배 이상 성장을 하죠. 그럼 여기서는 피레기 열리지 마라. 왜? 상형주파라는 건 60Hz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2.9kV다. 그럼 24kV가 들어와도 걔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피레기가 동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때는 한 30kV 이상이 흘러줬을 때만 피레기가 방전을 시작하라는 얘기고, 방전 개시 전압, 내 임펄스,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다. 그렇게. 왜? 빨리 방전해야 되니까. 이 피크치를 줄여주게 되면 거기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요거에 대한 비율이 1보단 크겠죠? 그거가 BIL이 아까 2.2라는 건 그 비율을 2.2배만큼 맞추라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개념은. 그래서 뭐 어떻게 되죠? 상형주파 섬락전압, 내 임펄스에 대한 섬락전압을 여기 300호 곱하기 2.3 했다. 아까 내가 1.5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상형주파 방정개시 전압이. 얘는 2.3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690kV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내 임펄스 전압은 어떻게 되죠? 300호에다가 이게 이제 BIL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3, 4호를 1.1로 나눈 게 얼마죠? 대략 한 300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그거에다가 5를 곱한 다음에 50을 더했으니까 1550에서 얘를 690으로 하니까 그 값이 2.2가 나오더라. 이게 충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걔가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사이의 갭이라는 얘기죠. 그 사이만큼에 항상 충격이 걸린다는 얘기죠. 요 정도까지는 방전이 안 되다가 방전이 될 때하고 요 정도 되면 또 방전이 되겠죠. 그 사이에 그 방전되는 양이 충격비 정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략 이 정도로 했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는, 다음 시간에는 고장전류 계산을 합니다. 그 고장전류 계산 같은 것도 많이 어렵고요. 거기서 이제 연구반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